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오늘은요,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코너 이름에 맞게 진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승했었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나름의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죠. 이 알뜰족엔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언제로 거슬러 갈 거냐면요. 작년 한 7월, 8월쯤으로 거슬러 갈 겁니다. 지수가 차화정 장세라고 해서 꾸준히 잘 올라오다가 8월 초에 갑자기 급락해버렸어요. 아마 이때 시장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그때 그 아찔함이 아직도 기억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요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했는지 좀 볼게요. 자, 원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지금 전체적인 세계 시장을 아우르는 큰 경제 주체라고 본다면 이렇게 세 개 주체가 있죠. 유럽, 그리고 미국,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유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댐이 무너질 때 가장 시작은 댐에 작게 생긴 구멍 때문이라고 하죠. 자,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리스에서 재정 위기가 이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유로존의 은행권의 위기까지 이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축소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있었던 서로를 오갔었던 이런 유동성들의 공급이 중단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쉽게 이야기하면 숨통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이머징 국가들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축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선호를 하고 위험자산을 오히려 축소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주식시장에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급락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이 되면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냐면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이나 신흥국 경기 모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정말 작게 시작했습니다. 이 그리스의 재정 위기서부터 시작됐었던 위기가 전체적인 경제를 아우를 만큼 큰 위기가 됐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이때 이후로부터 지금 코스피 시장은 계속해서 경기 불황을 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합쳐지면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경기 불황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기 불황을요, 누가 가장 먼저 느끼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짱구 아빠가 아니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특히나 이 구매자 관리팀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원재료를 사입을 해오고 만들어서 물건을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 구매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성장 흐름들을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매자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PMI 지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경기가 상승 추세인지 혹은 좀 침체하는 국면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구매관리팀에서 경기 침체 흐름들이라든지 활성화된 흐름들을 느낀다면 그 다음이 바로 이 자영업자들이 됩니다. 요즘에 장사가 잘 안 되네? 예전만큼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별로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경기 침체 흐름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작년부터 경제 위기는 시작이 됐었는데 이제 조금씩 경제가 좀 불안하다라는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비를 많이 줄이게 돼요. 근데 소비를 줄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필수 소비재는 계속해서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알뜰족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알뜰족이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이겁니다. SPA 브랜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한 회사가요, 생산이나 유통, 기획 모든 걸 담당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의류 브랜드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선택폭이 다양하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실 텐데 대표적인 SPA 브랜드가 어떤 게 있냐면요. 제일모직에서 하고 있는 지금 에이세컨즈,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일본 브랜드죠. 유니클로, 그리고 스웨덴의 H&M이라든지 그리고 스페인의 자라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일모직의 경우에는 이 에이세컨즈, 그리고 여러분들 한세시럽이라는 기업 많이 아실 겁니다. 한세시럽은요, H&M뿐만 아니라 자라까지 유통판권을 같이 지게 되면서 납품을 하게 되면서 지금 다른 의류업체 대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의류업체라는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 여름옷보다 겨울옷이 훨씬 더 비싸죠. 겨울옷이 하나 판매할 때 남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름보다는 이 하반기 쪽이 훨씬 더 성수기로 다가오게 되는데 제일모직이라든지 다른 의류 업체들이 사실 2, 3분기 별로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기업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주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이런 알뜰족들의 움직임 때문인 거죠. 자, 또 다른 알뜰족들의 움직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저가 화장품 쪽이에요. 우리가 보통 저렴이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블 CNC라든지 코스맥스, 한국콜마처럼 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더 페이스샵이라든지 혹은 뭐 네이처 리퍼블릭 같은 자 그런 브랜드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알뜰족들이 어디서 활동을 하는지 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소셜 커머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쿠팡이라든지 티켓몬스터 같은 흔히 우리가 반값 쿠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소셜 커머스 시장이 커지게 된 건 모바일 시장의 확대도 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거 덕분에 더 커진 시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에요. 특히나 이 전체적인 소셜 커머스의 전자결제의 거의 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한국사이버결제고요. 그리고 티켓몬스터의 결제를 독점하는 것도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그리고 알뜰족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빠른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봤어요. 작년 여름부터 쭉 오면서 경기 불황 흐름들이 이어졌고 그러면서 알뜰족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 기업의 실적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스토리텔링 시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수급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 시간에서 보통 이런 업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다뤄드리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신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에이블 CNC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미 올라간 종목 여러분들 쫓아가지 말고 이런 흐름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 건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스토리텔링 시간에는 정말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기에 의해서 어디로 수급이 좀 이동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